안녕하세요.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 금음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섬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할 때 바뀌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타이틀이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주제나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저의 사례들, 일화들, 그래서 저의 개인 경험 위주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독서 모임 플랫폼 금음을 운영하기 전에는 약 15년 정도 일반 회사에서 책이나 인문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30대는 온통 자기 개발과 업무에 필요한 그러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걸로 꽉 차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여가 시간이 생기면 주말에는 영어 학원을 다닌다든지 주중에도 각종 자격증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학습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제 삶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좀 던지게도 되고요. 좀 뭔가 다른 것들을 해보고 싶다. 새로운 취미가 되었던 공부가 되었던 좀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 학원도 다녀보고요. 또 한 달이지만 메이크업 학원 같은 것도 다녀보고 또 악기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도전을 해보고 또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그러한 운동들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제 생각과 좀 다른 점들도 많고 막상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시도하던 와중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독서 모임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길래 거기에 우연히 참가하게 되었어요. 마침 타이밍이 참 좋았습니다. 5년 정도 된 북클럽이었는데요. 매년 한 번씩 새로운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편의상 제가 이 북클럽 이야기를 하면서 사르가소 북클럽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르가소 북클럽은 주제 도서를 미리 투표로 정해서 한 달에 한 권 미리 모임원들이 읽고 서울 시내에 있는 카페에 모여서 월말에 한 2시간 정도 각자 읽은 감상과 느낌을 나누는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이 끝난 다음에는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가 이어져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고요. 제가 합류하기 전에 이미 그달에 읽을 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니퍼 이건이라는 작가의 깡패단의 방문이라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작가도 생소하고 책 이름도 처음 들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작가가 어떤 유명 기업인의 애인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책을 찾아봤는데 주제도 뭐 알쏭달쏭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재미있게 읽었다는 서평도 별로 발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영 별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을 읽지 말고 모임에 나갈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북클럽이니까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그냥 첫날 결석을 할까 싶기도 했어요. 야근이 있다고 핑계를 대거나 뭐 다른 약속이 생겼어요 라고 하고 가지 말까? 그런데 제가 북클럽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뭐 중간에 몇 번 빠지게 될 수는 있겠지만 처음 만나는 첫 시간부터 이렇게 안 나간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도서관에 빌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정도 안에 후루룩 다 읽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책을 읽게 되고 제 인생책 중에 한 권이 돼서 다른 분들께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난 다독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50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읽는 편이죠. 스스로의 독서 안목에 대한 자부심도 꽤 있는 편이었고요. 나 정도면 하는 이러한 자만심이 첫 번째 독서 모임에서 나가기도 전에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들뜨고 설렘 마음을 가지고 오프라인 모임에 나갔는데요. 막상 이 책을 추천하신 분은 이 책 좀 별로였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아니요 저 이 책 너무 좋았어요 라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 책이 총 13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소설집이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읽었던 작품하고는 다른 작품이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은 책을 읽었는데 서로가 각자 마음에 들고 감동을 받은 작품들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책을 읽고 서로가 좋다 나쁘다 생각이 다르고 또 똑같이 좋다라는 사람들한테도 감동받은 부분이 다르고 서로가 밑줄 그은 문장들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사르가소 북클럽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몇 달 뒤에는
제가 추천한 책이 선정이 되었어요. 한스 로슬링 작가의 팩트플리스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사전에 읽고 추천을 했는데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는 저랑은 좀 안 맞아요. 전 그냥 그랬어요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이때쯤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책을 읽고도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사르가수 북클럽 활동을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북클럽 활동에 재미를 붙인 저는 정례 모임 이외에 당일이나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모임을 소환해서 되는 사람들만 이제 참석하는 그런 작은 모임을 번개라고 부르는데요. 이 번개에도 참여해서 서울 시내 뭐 카페라든지 식당에서 다른 이 북클럽 분들과 만나서 재밌게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강 시민공원 같은 곳에서 모여서 서로가 준비한 다과를 나누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저희가 북클럽으로 모였지만 신간이라든지 어떤 작가님의 동향 이런 책 이야기만 나누었던 것은 아니고요. 각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려동물의 자랑, 뭐 며칠 전에 다녀온 여행지 이야기, 혹은 편의점에 새로운 간식이 나왔는데 정말 이거 맛있답니다, 추천합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경험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문학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문학의 사전적인 정의는 자연과학에 대비되는 학문으로 인간의 삶, 사고 또는 인간다움 등 인간의 근원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나옵니다. 인문학이 답해야 되는 질문이 저는 아주 크게는 그냥 딱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멘토를 찾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꿈틀대던 시절에 요리학원을 찾았고 기타 동호회를 찾았으니까요. 이렇게 사르가소 북클럽 활동을 열심히 했었고요. 마침 이러던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고 제가 활동하던 북클럽 역시 다른 오프라인 모임들과 마찬가지로 긴 휴식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르가소 북클럽이 저의 첫 번째 경험 이야기이고요. 이어지는 저의 두 번째 경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하필 이 시기에 회사 생활에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제가 15년 동안 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소진된 것도 원인이긴 한데요. 북클럽 활동이 중단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교류할 수 없어서 느꼈던 어떤 고립감도 작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우울증을 겪으면서 집에 이제 누워만 있게 되었어요. 이런 저를 보다 못한 저의 남편이 저를 제주도로 끌고 가게 됩니다. 아마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아내를 그냥 두고 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절이 아니었다면 여기저기 해외여행도 저희가 한번 가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때 당시는 외국의 출입국이 엄격하게 제한되던 시절이라 저희 집과 가장 먼 곳이 제주도였어요. 저는 이제 무기력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여행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탐탁치 않았고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관심도 전혀 없었고요. 저의 가족 역시 여행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저를 침대 밖으로 끌어낸다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주공항에 이미 도착한 상태였어요. 준비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짐가방도 굉장히 단촐했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읽을 책 몇 권, 요가밴드를 챙겼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비행편도 예약을 하지 않았고 겨우 도착해서 며칠 머무를 숙소 정도만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서귀포에 위치한 작은 호텔이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야자수가 보이고 조용한 4차선 도로가 있고 멀리에 섬이 좀 보이더라고요. 제주도라서 역시 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오면 이제 창가에 쿠션을 쌓아놓고 옆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치면 호텔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잠시 산책했어요. 저도 원래는 여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초반에 준비를 많이 하고 가는 편이에요. 어느 여행지를 가면 꼭 그 식당을 가야 되고 그 식당을 가게 되면 그 메뉴를 먹어야 되고 어떤 카페는 그 자리에 꼭 앉아야 되고 그 자리가 명당 자리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서 바깥 경치를 감상해야 되고 이런 일정들을 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짜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던 제가 처음으로 제가 준비하지 않고 별로 계획 없이 하는 여행을 처음 해보게 된 것입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주위에 식당 아무 데나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러다가 또 밖에 나와서 걷다가 목마르면 다시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한잔하고, 그러다가 제가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 잠깐만 본인이 저녁 식사를 하러 자기 집에 가셔야 되니까 가게를 봐줄 수 있냐 하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단골이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간 카페였는데 카페에 이제 비싼 집기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잠시 당황했는데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접객을 할 수 있지? 걱정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1시간 동안 손님은 아무도 안 오시고요, 길고양이만 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러한 경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우리가 대도시에서 살면 사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저의 스타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의 균열을 만드는 그러한 제주 여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제주도를 천천히 여행한 그 기간 전체가 저에게는 삶을 바꾼 경험으로 크게 남아 있습니다. 사르가소 북클럽 그리고 제주도 경험, 저의 두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라는 것을 통해 제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르가소 북클럽에서 처음 만났던 책, 다른 이들과 함께였다면 저 혼자서는 선택하지 않았을 책이고요. 제가 원치 않는 스타일의 여행을 저에게 알려준 제주도, 역시 평상시 제가 시도하거나 계획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여기서도 충분히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단단한 껍질들을 깨는 이 두 가지 경험, 제주도 여행 이후에 제가 이 생각들을 바탕으로 어떤 도전을 하게 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